오늘도 뜨거운 이슈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킹스맨 김민하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매주 목요일은 김민하 평론가 정치권 이야기 많이 들을 수 있는데요. 자, 오늘도 정치권 소식 키워드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뭡니까? 첫 번째 키워드 백분 대담입니다. 네, 자, 윤석열 대통령 신년 대담 어제 10시에 KBS에서 방송이 됐는데요. 이 방송을 통해서 집권 3년차 국정 운영 구상도 밝혔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KBS를 통해서 편성이 됐는데 네. 제목이 KBS 특별대담 대통령실을 가다합니다. 그래서 KBS 9시 뉴스를 진행하는 박장범 앵커가 실제로 대통령실을 가는 겁니다. 가는군요. 네. 예. 가는 장면부터 시작이 됩니다. 네. 문을 들어가는 장면부터 시작이 돼서 거기서 이제 이 대통령실을 쭉 보면서 대통령과 특별대담을 나누는 그런 형식인 건데 그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물가 문제라든지 사과 얘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네. 물가 문제라든지 뭐 금리 그리고 뭐 의대 정원 늘리는 거 그다음에 늘봄 학교라고 이제 좀 이제 방과 후에 학생들을 이제 돌봄 기능이나 이런 것들을 학교가 이제 제공하는 그런 이제 정책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걸 확대한다고 했는데 그 문제를 언급하면서 저출산 문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고 정치 현안에 대해서도 좀 답을 했는데 지금 또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여당과 대통령실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네. 여기에 대한 답변이 좀 나왔고 이재명 대표하고의 회담이 왜 안 되느냐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여당 지도부를 내가 거스를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영수회담은 옛날 얘기다 이런 답변이 나왔고요. 또 최근에 이제 거부권 행사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여러 비판이 나오는 거에 대한 입장 표명 또 정치인들에 대한 테러가 잦아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이 반지성주의가 문제다 이런 답변들이 또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말씀하신 대로 이 박장범 앵커가 가는 모습 약간 미니 다큐 형식이었어요. 그래서 대통령실을 소개하는 모습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뭐 이런 긴 어떤 대담을 보고 있으면은 아무래도 좀 지루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무거운 주제다 보니까 지루하다는 느낌 때문에 그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간중간 이제 다른 얘기들이 쭉 나와요. 그래서 보다 보면은 지루해 줄 때쯤이면 대통령이 대통령실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물건들이나 또 이 해외 정상들에게 받은 선물이나 네.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 이런 장면들이 이제 삽입이 됐는데 그게 예를 들면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선물한 명패, 요 명패를 선물한다든지 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입었던 바이든 대통령 얘기가 많았어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입었던 야구 유니폼, 야구팀 유니폼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미 국무장관이 선물한 이 레코드 판을 이렇게 조각을 해가지고 도시 모양처럼 만든 뭐 이런 조형물 이런 것들이 나왔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부친인 윤기준 교수가 50년 이상 사용한 책장이 또 소개가 됐습니다. 워낙 이제 부친에 대한 애착이 이제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설명 이런 것들이 곁들여져서 여러 가지 또 모습이 보였고 특히 이제 대통령실에 사진들을 쭉 걸어놨는데 그동안 대통령이 활동했던 내역이나 이런 것들을 쭉 볼 수 있는 사진들이 있었는데 김건희 여사와 같이 이제 활동한 김장을 같이 한다든지 뭐 이런 내용도 있고 또 개들이 있지 않습니까? 개 많이 키우시죠. 그렇죠. 예. 개들 사진도 많이 나오는 뭐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잡혔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정치권 이슈 한동훈 비대위원장과의 관계 또 영수회담 그리고 김건희 여사 명패 의혹 입장이 약간 나오긴 했는데 이게 국민들이 좀 궁금했던 이슈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이 됐다고 봐야 됩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어떤 가까운 관계인데 다만 이제 그것은 사사로운 어떤 일인 것이고 지금은 어떤 여당 대표격인 어떤 비대위원장하고 대통령의 관계니까 그러한 것을 앞세우는 그러한 것을 앞세울 일은 아니다라는 답을 했고 그간 이제 어떤 갈등설 이런 게 있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그러한 맥락에서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까운 어떤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선거가 끝나면 만나기로 했다. 선거 전에 뭐 취임 전에 전화 통화를 하긴 했지만 선거 끝나면 만나기로 했다. 이렇게 좀 입장을 정리를 했고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에 대해서는 이 문제의 본질은 정치 공작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당시에 왜 그런 상황이 됐는지를 좀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좀 더 단호하게 대처하지 못한 거에 대한 아쉬움을 좀 설명을 했습니다. 자, 좀 지금 말했던 가장 주목받았던 게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입장인데요. 자, 일단은 주요한 내용을 직접 들어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대통령 부인이 어느 누구한테도 이렇게
적절하게 대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매정하게 좀 끊지 못한 것이 어떤 문제라는 문제고 좀 아쉽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시계에다가 이런 몰카까지 들고 와서 이런 걸 했기 때문에 공작이죠. 그리고 선거를 앞둔 시점에 1년이 지나서 이렇게 이걸 터뜨리는 것 자체가 정치 공작이라고 봐야죠. 사람을 대할 때 좀 더 명확하게 단호하게. 자, 어느 누구한테도 박절하게 대하기 어렵다. 또 정치 공작이다. 이런 뭐 입장인데, 자, 주요 언론사들 반응이 좀 나왔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대통령 답변에 더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당시에 김건희 여사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지금 한남동 관저에 입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는 사저에 좀 거주하던 상태에서 그렇죠. 지하에 개인 사무실이 있었는데 거기로 계속 찾아오는 사람을 거절하지 못한 게 원인이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는 그 과정이었던 것이고 네. 그때 이제 예를 들면 검색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보안 검색이나 이런 걸 갖췄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주민들이 불편해하는 어떤 측면들이 있어서 주민 불편이 우려돼서 그런 것들이 완비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라고 지금 설명을 한 거고 네.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특별감찰관 임명이라든가 또 이제 제2부속실 설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야 될 텐데 제2부속실 설치는 검토 중이고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추천하면 할 텐데 그런데 이것도 사실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막을 수는 없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으려면은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태도를 달리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대통령이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좀 더 단호한 태도를 가지는 것이 근본적 해결책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이 자신은 어쨌든 26년간 사정 업무에 좀 이렇게 매진하면서 그런 DNA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좀 상의를 했으면은 대응이 좀 달랐을 텐데 김건희 여사가 그러지 않은 탓도 있는 것 같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지금 쭉 들으셨듯이 이러한 설명은 아무래도 국민들의 기대에는 좀 미치지 못하는 정도의 설명이 아닌가라는 네. 게 대다수의 언론들의 반응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제 아침에 이 새벽에 6개의 신문을 보는데 다 보십니까? 예.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경향신문, 한국일보 정도를 제가 보고 있는데 매주 다 보시네요. 예. 매일 봐야죠. 네. 어떤 방송에 제가 섭외될지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제가 늘 준비돼 있어야죠. 평론가가. 네. 어디 가서 무슨 얘기를 할지. 대단합니다. 예. 그러니까 쭉 보는데 오늘 이 6개 신문 중에 한 신문도 이 대담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평가하더라도 진정성 있는 어떤 발언들도 있었지만 네. 설명하려고 노력한 거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그러나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 이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을 했다는 인상을 줬다. 국민이 듣고 싶은 말은 해주지 않았다라고 예.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 거고 통일부 같은 경우에 내용도 형식도 많이 아쉽다라고 사설의 제목에 이렇게 써놨어요. 중앙일보도 사설 제목이 국민 우려 해소에는 미흡했다. 미흡했다. 예. 라고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나머지 신문들도 대략적으로는 마찬가지 반응을 보이고 있어서 이게 그다지 좋은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 지금 말씀대로라면 언론사들 대부분이 해명이나 사과가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입장인데 그렇다면 이 대담 뭐 설 민심 보고 했던 거라고 봐야 되는데 어떤 영향을 줄지도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이 자리에서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기대 수준을 상회하는 답변, 상회하는 어떤 대책을 내놨다면 그것은 분명히 설 민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네. 그런 기회였다고 생각을 했는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오히려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어떤 발언이 나온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의 어떤 총선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네. 민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효과는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이슈 인터뷰에서 여야 입장도 제대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정치권 소식 두 번째 키워드 가보시죠. 네가 가라 낙동강 이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네가 가라 낙동강. 아, 국민의힘 서병수 김태호 의원 같네요. 자, 또 조혜진 의원도 험지 출마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 김태호 의원이 갔는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갈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은데. 네. 조혜진 의원에게도 지금 당이 험지 출마를 요구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낙동강 벨트에 계속해서 이제 좀
다선 의원들, 중진 의원들을 투입을 하고 있는 건데 네. 조혜진 의원한테 김해, 갑, 을 중에 좀 한 군데로 출마를 요청하고 있다라는 건데 조혜진 의원의 경우에는 이게 아무튼 자신의 지역구의 어떤 이 좀 유권자들하고의 네. 어떤 예의 문제도 있고 당원들하고 상의도 해야 되고 하니까 좀 결론을 내리는 데에는 수삼일의 시간이 필요할 듯하다라는 입장인데 네. 과연 이제 이 맞는 결론이 나올지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되는데 지역구의 상태로 보자면 서병수 의원이 간다고 하는 이 북강서 네. 갑하고 김태호 의원이 간다고 하는 이 양산을의 네. 경우하고 김해 갑을은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지도만 봐도 차이가 나 보이네요. 그렇죠. 좀 거리도 멀거니와 예, 상황도 완전 다르고요. 그렇죠. 유권자 분포가 예. 조금 더 어려울 걸로 보여서 조혜진 의원이 조금 더 이 좀 고민의 깊이가 클 텐데 그럼에도 언론들은 아마 결단을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페널티나 이런 것들을 좀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기도 해서 네. 결단을 하지 않을까라고 아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간훈클럽 초청 토론에서 쇄신 의지도 밝혔잖아요. 어떤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일단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 정치개혁 의지도 이 자리에서는 예. 밝혔는데요. 정치개혁에 대해서 뭐 포퓰리스트라고 하는데 그게 포퓰리즘이라고 하면 나는 포퓰리스트가 되겠다 이렇게 얘기도 했는데 또 공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공천은 당이 하는 것이고 이기는 공천, 설득력 있는 공천, 공정한 공천을 할 것이다. 그걸 내가 보장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관훈 토론이다 보니까는 좀 연차가 있는 기자들이 나와서 질문을 하는 거잖아요. 예. 날카로운 질문이 나왔습니다. 지금 험지 출마를 요구하거나 이런 대상들이 다 당내 소위 말하는 비윤계, 비주류 의원들이다. 네. 그리고 소위 말하는 대통령실 출신의 참모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지금 양지로 다 몰린다. 이런 분석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차차 보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과연 그렇게 되는 것인가 상당히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자, 그리고 어제 국민의힘 공관위에서 공천 신청자 중에 29명 부적격 대상자로 확정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이 부적격자로 되면은 네. 이 면접에 참여시키지 않는 등의 공천 심사 과정에서의 원천 배제 조치가 적용이 되는데 여기에 더해서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의원에 대한 불이익 규정도 모든 지역구에 예외 없이 적용이 되게 됐습니다. 예. 예외 없다라는 거는 뭐냐면 예를 들면 지금까지 여기에 해당하는 의원들 중에 좀 항변의 논리를 나름대로 내세운 의원들이 있었어요. 네. 선거구 획정에 따라서 선거구가 조정됐기 살짝 때문에 바뀐 뭐 그런 그렇죠. 이것은 동일 지역구가 아니다라고 하는 논리가 있었는데 예. 그거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3선 이상 의원의 불이익 규정을 받는 의원들의 숫자가 좀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지금 공천 부적격 대상자 중에 김성태 전 대표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자, 이게 뭐 기자회견 열어서 지금 시스템을 맹비난했는데 뭐 핵관 얘기도 또 했습니다.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지금 이제 부적격으로 이제 분류된 이유라고 하면은 네. 아무래도 김성태 전 원내대표의 자녀의 재판 문제? 부정채용 예. 문제와 관련된 것이겠죠. 근데 그것이 이유라기보다는 김성태 전 원내대표의 주장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한 주장은 그게 이유가 아니다. 처음부터 소위 말하는 이 공천에 관여하고 있는 핵관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네. 이 핵관이라는 사람들이 자신을 밀어내려고 이미 다른 사람에게 처음부터 공천을 주려는 마음을 먹고 일을 진행했기 때문에 이게 부당한 일이 된 것이다. 표적 공천이 이루어진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된다. 해명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나는 모종의 결단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모종의 결단. 네. 그러면서 직접적으로 이철규 의원과 그다음에 대통령의 술친구를 언급을 했습니다. 대통령의 술친구는 아마도 박성민 의원을 언급한 의원. 것으로 네. 추측이 되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이제 많이 논란이 됐는데요. 일단 이철규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강하게 지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할 말 못할 말 가려서 하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좀 여기에 대한 해명이 제대로 안 돼 김성태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해명이 제대로 안 되는 국면으로 네.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무소속 출마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당후사 하는 것인지 이 설 연휴 이후에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민주당으로 좀 가면요. 친문 의원들을 향해서 공천 압박이 이어지고 있는데 자, 임혁백 위원장이 내놓은 이른바 친문 용태론 이 파장이 계속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이 윤석열 검찰 정권 탄생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에 대해서 사실상의 자발적 용퇴 요구를 한 거에 대해서 예. 당내 여러 사람들의 뭐 얘기 뭐 이런 것들로 막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뭐 동아일보 단독 보도 뭐 이런 거를 보면은 이게 사실상 언론에서는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겨냥한 그런 언급 아니냐
뭐 이런 얘기인데 동아일보 단독 보도에 의하면은 당의 이제 모종의 어떤 회의체 이런 데서 사실상 공천에 불이익 주는 걸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뭐 이런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네. 사실 확인이 필요해 보이지만 예. 이런 게 당내 내용으로 번지고 있다라는 거는 뭐 사실상의 이 사실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뭐 이재명 대표, 문재인 대통령 예방 또 선거제 발표로 당내 갈등 일단 틀어막았지만 설 이후에 발표될 그 현역 의원 하위 20% 통보 당내 갈등이 복병이 될 거라는 예측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갈등 피할 수가 없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뭐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지금 이 협회 공관위원장도 그렇고 이른바 네. 친명 주류도 그렇고 얘기를 하는 거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 비롯해 가지고 과거에 이제 친문이었던 그리고 문재인 정권에서 주요 역할을 했던 분들이 선거 전면에 나서면 문재인 정권을 또 심판하자고 하는 국민의힘의 선거 전략에 빌미를 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런 빌미를 주지 말아야 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만 네. 많은 평론가 내지는 선거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는 그것은 일종의 명분이고 워낙 지금 경선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를 이런 명분으로 지금 이제 좀 치장하고 있는 거다라는 그런 분석이 많은 거거든요. 뒤집어 얘기하면 구조적 문제가 이미 선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갈등은 피할 수가 없는 거다라는 해석이어서 설 연휴가 지나면 이 갈등은 좀 더 확산될 걸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부가 내년부터 의대 정원 2,000명 늘린다고 발표를 하면서 학원가에서는 지금 의대 입시 설명회가 열리고 있어요. 이 설명회 직장인 또 대학생들이 크게 관심을 보인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의대 정원 2,000명 늘리기로 한 것에 네. 대해서 어느 언론은 이렇게 평을 했습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스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수도권 주요 상위권 대학에서 이공계 정원의 이 가능성 있는 거의 절반 수준에 달하는 그러한 어떤 인원이다라는 그렇죠. 점에서 그렇다고 하면은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좀 도전을 해보자라고 네. 하는 마음을 먹는 예. 소위 말하는 N수생들이 급증을 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그런 전망을 내놓고 있거든요. 네. 그러한 현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입시 설명회에 크게 사람들이 몰리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 의대 증원 발표는 복지부에서 했는데 결국 또 구체적 인원은 교육부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대학별 증원 규모는 결국 교육부에서 네.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일단은 대학별 정원을 결정하는 배정위원회도 아직 구성이 안 된 상황이어서 네. 특히 이제 지역 인재 전형으로 최소 60% 이상을 선발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 단위에서 결정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교육부 입장은 이런 각 대학별 증원 규모는 4월 중하순쯤에나 결정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의사협회가 어제 긴급회의를 열어서 정부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서 이 대응 방안을 논의를 했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이 의사협회 회장의 경우에는 지금 사퇴한 상황인데 네. 그래서 대의원대회에서 의협은 비대위를 지금 꾸리기로 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비대위를 중심으로 그럼 총파업을 진행하는 그런 모양새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설 연휴 이후에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이제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공의들이 참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뭐 사직 의사를 밝히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받아주지 않도록 할 것을 병원에 지금 지시하고 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예. 여기 또 이것을 강행하게 되면 면허 취소까지 될 수 있다. 이렇게 엄포를 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충돌이 불가피할 수 있는데 좀 이것을 조기에 진화하고 의사들도 의사협회라든가 의사단체들도 이것을 좀 증원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좀 논의를 이끌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내일부터 이제 설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하루 평균 한 520만 대 차량이 귀성길 또 귀경길 오른다고 하는데 고향 내려가십니까? 저 이제 고향을 가야죠. 네, 고향인데 수원이어서 멀지는 않은데 옛날 말은 걸어서도 갈 수 있겠네요. 걸어서 가긴 조금 힘들고 네, 지하철로 가야 그만 되는데. 가깝다는 이 말입니다. 마음의 고향은 항상 사이버 세계에 있기 때문에 네. 뭐 어디에 있든 상관없습니다. 네. 자, 고속도로 정체가 아마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설 연휴 정체 오늘 오후부터 네. 심해질 전망이다라고 봐야 되겠고요. 오후 1시에서 5시 사이에 서울에서 광주까지 7시간 이상, 서울에서 대전까지는 5시간에서 5시간 50분까지 걸릴 걸로 예상이 된다라고 하니까 벌써부터 이제 준비를 좀 해야 될 거다. 이런 마음을 먹어야 될 것 같고 또 연휴 첫날인 9일부터 새벽부터 교통량이 서서히 늘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오전 6시에 정체가 절정에 달한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출발 기준 대전까지 5시간 26분, 광주까지 8시간 35분, 부산까지 9시간 43분이 걸릴 거다. 이런 전망 나오고 있으니까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귀경길 정체는 아마 설 당일부터 시작이 될 것 같은데요. 귀경길은 설 당일인 10일 점심 무렵에 가장 혼잡할 거다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10일 오전 11시에 정체가 절정에 이를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 서울 구간 8시간 58분, 광주 서울 구간은 최대 7시간 22분이 소요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연휴 첫날 오전부터 꽉 막힌다니까 아마 벌써부터 좀 힘들고 피곤하신 분들 있을 것 같습니다. 뉴스킹에서는 꽉 막힌 기성길 지루하지 마시라고 특집 준비를 했습니다. 이름하여 뉴스킹 설 선물 세트 새해 킹 많이 받으세요. 좀 뭐 설 민심부터 또 고속도로 상황까지 빼놓고 않고 준비를 했으니까 첫날 내일 이 시간 뉴스킹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킹스맨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민하 평론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